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목포시 오감동에 단독주택 용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여기 이 다가구 주택 신축 부지입니다. 68평이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딱 건축하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지방법원이 있고요. 목포 광주지방검찰청하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들 임차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여서 다가구 주택으로 계획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앞으로도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가 지금 남학 캠퍼스가 여기 있죠. 여기 수요가 오기에는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그래도 임차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행정이 굉장히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지 토지만 매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시 살짝 넘어와 가지고 지금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요, 요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 측량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지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지어질 거예요. 지어질 거고, 여기가 임차 수요가 되니까 이렇게 계속 이 부지에 들어가겠죠. 물론 단독주택 용지로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 수요가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획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개발 행위가 가장 알맞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으로 제가 토지에 맞는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에 맞게 해서 건축물 볼륨을 빼봤고요. 여기가 정면 모습이고요.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이고 이쪽이 남쪽 방향인데요. 북쪽으로부터 1조 제한을 했죠.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좀 셋백이 된 것은 1조 제한 때문이다. 건폐율도 거의 60% 다 찾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도 거의 다 찾아먹은 모습입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일단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은 뺐고요. 법정 주차 대수는 6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11가구니까요. 11가구여서 6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6대, 여기는 직렬 주차로 놓을 수밖에 없고요. 토지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어서 조금 주차 구해가는데 좀 애는 먹었는데, 여기 통로 3m는 확보가 돼서 충분히 이렇게 주차 구획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6대 충분히 이렇게 주차 구획을 하시고, 이쪽이 이제 그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실 1층 현관으로 들어가서 위층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측면 부분인데요. 측면 부분에서 설명드릴 게, 이렇게 데크로 뺀 부분은 사선 제한이 걸려서 그런 것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 부분이 되고요. 이쪽이 안방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남향이 있어서 남향 쪽으로도 창을 넣긴 했는데, 이쪽이 북향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복도가 쭉 이렇게 계단실에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실에서 내려서 올라올 수 있는 여기가 복도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각 호실 5개 호실씩 투룸, 미니 투룸 형태입니다. 미니 투룸 형태로 5개 호실씩 각 층마다 배치를 했고요. 이쪽은 이제 각 층별, 호실별 창문을 남향 쪽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안방이 되고 작은 거실 겸 미니 투룸 형태가 되겠죠. 주방이 조금 분리된 형태로 뽑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월세가 여기가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신축 투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안집은 거주하시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지 판단을 조금 해봤어요, 임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안집을 거주하는 상태에서 월세와 그 다음에 건축비 등등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최저가 1억 3,300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및 법무비가 약 653만 원이 들어가고요.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 7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부동산원 24년 표준건축비거든요. 다가구 주택을 지었을 때 표준 평균적인 금액으로 적용을 했을 때 6억 6천이니까요. 6억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세, 다가구 주택이 짓고 나서 취득세가 또 2,212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액이 약 8억 3천에서 9억 왔다 갔다 하겠죠. 요 사이입니다. 대출은 50% 정도를 실행하면 굉장히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1,500만 원 대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은 4억 1,500만 원 절반이니까요. 이렇게 자본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네, 대출 이자는 5.2% 적용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변동금리니까 조금씩 점차 낮아지겠죠. 근데 현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현재 한 5.2%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출 이자는 연 2,158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월세는 아까 투룸 10개 호실이었잖아요. 10개 호실을 50만 원씩 임차했을 때 월 500만 원씩 나오고요. 그리고 월세 1년에 6천만 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소득이 3,842만 원이 나오고요. 원리금 균등까지 상환을 하더라도 2,46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원리금 상환 후에도 3,540만 원 이렇게 1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로 이렇게 대출을 실행을 하시고 사업을 완료를 하셔서 임차를 구성을 하시면 수익률은 9% 이상 나오게 됩니다. 물론 건축비가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7.5%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한 토지다. 그리고 주변 환경 여건이다. 그러니까 사업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단 다가구 주택만 지어야 됩니다. 상가를 1층에 넣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일반이어서 1층은 그대로 필로티로 해야 되고 상가 임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쪽까지 와서 장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 올리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매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5008 감정가는 1억 9천에 잡혀 있었네요. 그래서 최저가 지금 1억 3,330만 원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입찰기일은 24년 9월 23일 날 입찰기일인데요. 이때 한 번 더 유찰을 노리셔서 최대한 사업비를 아끼셔야 되니까 3차 때 조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요즘에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아가지고 당장 이 땅을 취득하실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품은 빼고 취득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적경계에 대한 경계 측량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그냥 지적도상 그 경계 측량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지 상태라고 하잖아요. 대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아까 밭이 이렇게 넘어온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만 해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7월 14일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네, 오늘 물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해서 단독주택 용지로 구획이 돼서 잘 조성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획도 잘 되어 있고요. 좀 부채꼴 모양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건축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을 해본 결과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신축을 했을 때 보통 신축 다가구 주택 수익률이 보통 4% 정도에 거의 평균적으로 머물거든요. 근데 여기는 토지비를 아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랑 해서 7.5% 이상
많게는 9%까지도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이 조금 작은 점, 그리고 일조 제한이 받아지는 중간에 끼인 땅이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 코너 쪽에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set백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테라스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단점이 24평형 그 안집밖에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은퇴하시고 한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안집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보시면, 다가구 주택을 내가 신축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김홍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